안녕하세요. 저는 테라랩 박사과정 박현욱이라고 하고요. 금일 수업을 이제 교수님 대신해서 간단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심층 강화학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테라랩의 심층 강화학습 기반 SIPI 설계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늘 수업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발표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 같이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어가지고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신다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학습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밸류 베이스드 RL, 밸류 베이스드 딥 RL, 폴리시 베이스드 딥 RL 순차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심층 강학습 기반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 설계 방법론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강학습에 대한 인트로덕션 페이지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모식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강학습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에이전트가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이 엔바이런먼트 속에 있는 에이전트가 이 현재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옵저베이션 인식해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 행동들 중에서 앞으로 누적될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시퀀스를 취해갑니다. 그때 이제 행동의 정책을 폴리시라고 하고, 이 폴리시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강화학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강학습은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시면 다 모든 것의 시작이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강학습을 저희 연구 분야에 이렇게 가져올 때도 이 MDP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성능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학습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델 프리라는 점이 있고요. 이 모델 프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D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모델들을 다 갖고 있는 반면에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강학습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밸류 베이스드 RL과 폴리시 베이스드 RL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밸류 베이스드 RL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시가 전적으로 밸류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폴리시 베이스드 RL은 이제 폴리시 자체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서 하는 모든 일련의 강학습들을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RL이라고 하게 되고요. 각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밸류 베이스드 RL에는 몬테카를로, TD0, 살사, 큐러닝, 그리고 여기에 딥러닝을 추가한 심층 강학습으로는 대표적으로 딥큐러닝이 있고, 폴리시 베이스드 RL에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어럼에 기반한 모든 알고리즘을 다 폴리시 베이스드 RL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리인버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PPO가 각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MD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MDP는 다 아시겠지만 위쪽에 이 로봇이 보석을 최단거리로 갖는 문제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MDP로 표현하고 그 MDP를 푸는 과정을 강화학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MDP는 투표로서 표현이 됩니다. 스테이트, 액션, 리월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 이 5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트는 로봇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로케이션으로 x, y의 로케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문제를 풀고자 세팅하는 사람의 손을 타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풀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로봇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즉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고, 리월드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방으로 갔을 때 그 방이 빈 방이면 0, 불구덩이면 -10, 보석이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움직였을 때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 했는데 바람이 왼쪽으로 불어서 실제로 가지 못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률 분포를 모델해 놓은 게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되겠고,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아까 그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동해서 보석을 얻은 게 5번 이동해서 보석을 얻은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설정해주기 위해서 이 감마 값을 0에서 1 사이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최단 거리로 로봇이 이 보석을 찾아갈 수 있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폴리시가 되는데요. 폴리시는 말 그대로 행동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확률이 되겠고, 즉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매핑을 하는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시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누적될 보상의 합이 이제 리턴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강학습에서의 목적은 이 폴리시를 찾는 것인데 그 폴리시가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는 방향, 그 방향의 폴리시를 찾아가는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return을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다 아시는 value function이라고 하는데 value function은 다시 state value function과 action value function을 나뉘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이제 state value function은 그 state부터 시작해서 폴리시 파일을 따라갔을 때 기대되는 리턴 값이 되겠고, action value function은 그 state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의 그때의 value funct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state value function과 action value function을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는 값들을 optimal value function이라고 하게 되고, 이 optimal value function을 안다는 것은 여기 이제 점이 이제 state고 각 state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을 arrow로 표현을 했을 때 각 스테이트마다 optimal value function을 알게 되면 그 value function이 maximize 되는 액션만을 취해 가게 되면 결국에는 optimize 된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이 일련의 시퀀스를 optimal policy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ptimal policy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각 스테이트에서 Q 값이 maximize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디하게 선택한다고도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value based array에만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MDP, 이 optimal value function을 학습해서 안다는 것은 이 MDP를 풀었다라고 과 동치가 되는 것이고, 이 optimal value function을 안다는 것은 다시 optimal policy를 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state value function과 action value function을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가장 먼저 저희가 배우는 것이 몬테카를로 러닝입니다. 몬테카를로 러닝 같은 경우에는 value function을 사용을 하는데 empirical mean return을 사용하게 되고요. 큰 특징이 에피소딕한 태스크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다 가본 다음에 백업을 합니다. 여기서 백업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 가봐야지만 백업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DP는 그와 반면에 원스텝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한 스텝, 원타임 스텝 백업을 하면서도 샘플링 하면서 백업을 하고 싶다 해서 나온 게 Temporal Difference TD 러닝이 되겠고, 거기에는 TD0, 살사, Q러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TD 메서드들이 밸류 펑션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TD0와 살사와 Q러닝의 차이는 TD0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한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액션 밸류 펑션을 가지고 논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요 TD 에러 한 스텝 가보고 TD 에러 계산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수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파란색 박스가 내가 해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한 value function을 estimate 하고, 그리고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의 차이를 TD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수식들이 되겠고, 이 살사와 Q러닝의 차이는 언폴리시냐, off폴리시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러닝은 살사와 다르게 폴리시를 이발리에이션하는 과정에서 내가 현재 취하고 있는 비헤이비어 폴리시를 따르지 않고 그 중에 맥스 값을 취하는 그리드 폴리시를 따릅니다. 이게 이제 오프 폴리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Q러닝이 더 옵티멀한 패스로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러닝의 러닝 알고리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스텝을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 S에서 특정 액션을 취해보고, 그때 액션을 취하는 것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Q밸류, 그러니까 현재의 비헤이비어 폴리시에 따라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취한 액션을 이발리에이션 합니다. 이걸 이제 폴리시 이발리에이션을 하는데, 그때 받은 리얼드와
next state s prime을 통해서 내가 취한 액션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한 Q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Q의 에러, 그러니까 이걸 이제 TD 에러라고 하고 그 TD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 앞서 보신 수식과 같이 업데이트를 해 나가죠. 그래서 이 Q러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Q밸류 테이블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계속 무한정 이터레이션 하면서 반복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무한정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벨만 이퀘이션이 결국에는 수렴한다라는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Q러닝의 한계가 이제 딥 Q러닝이 나온 배경이 되게 되는데요. 기존 강압습의, 그러니까 이 Q러닝의 한계는 실제로 리얼월드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풀 때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타리 게임이 되겠는데, 이 아타리의 지금 현재 이 상태, 즉 스테이트를 표현을 하려면 이 스테이트의 디멘전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 스테이트는 이제 픽셀의 값들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10 by 10 픽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픽셀의 밝기로 그 스테이트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10 by 10 픽셀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트의 개수는 100에 10 곱하기 10승, 거기에 곱하기 3이 들어간 건 예를 들어서 RGB를 표현을 하게 되면 또 곱하기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10에 600승의 스테이트가 존재하게 되고, 좀 더 레졸루션을 높여서 40 by 40 픽셀로 가게 되면 10에 9600승 스테이트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Q 테이블을 일일이 업데이트 해 나가려면 이 로우 방향의 개수가 뭐 10에 600승, 많게는 10에 9600승까지 이 Q 테이블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푼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모든 Q 밸류를 태블릿 폼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심층 강화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태블릿 폼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갔다면 이 Q 값을 인풋으로 스테이트로 넣어줬을 때 어프록시메이션 하겠다 해서 나온 게 딥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N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로부터 각 액션의 Q 밸류를 바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도입한 것이 이제 심층 강화학습이 되겠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와 결국 이 밸류 Q 테이블을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딥 Q 러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타리 게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아타리 게임의 로우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픽셀의 밝기 혹은 RGB 데이터로 구성된 이 스테이트 인풋 데이터를 이 DNN, 딥큐러닝에선 딥큐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DNN을 인풋으로 넣어주면 각 액션, 그러니까 여기서의 액션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바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Q밸류 값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딥큐러닝에서의 러닝 알고리즘도 사실은 Q러닝의 메커니즘이랑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얘도 액션을 취해보고, 그리고 내가 취한 액션을 평가를 합니다. 받은 리월드와 넥스트 스테이트 통해서. 그런데 이때 다른 점은 이제 딥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딥큐 네트워크의 인퍼런스를 이용해서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고, 여기서의 폴리시 인프로먼트 같은 경우에는 평가한 에스티메이트한 Q밸류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Q밸류 값의 차이, 그러니까 그 TD 에러를 코스트 펑션으로 이 DQN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Q밸류 값들을 저희가 이 DNN으로서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때문에 그 DNN의 웨이트를 잘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딥큐 러닝으로 아타리 게임을 훈련시켰을 때의 결과가 되고요. 그런데 이 밸류 베이스드 어렐의 한계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션 스페이스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다이버지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시 파이가 저희가 에스티메이트한 밸류 펑션의 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펑션의 작은 변화가 이제 큰 럴지 폴리시 점프를 야기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다이버지하는 것들을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에서 딥큐러닝 기반으로 해서
설계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CNN, 간단한 CNN 밸류 어프록시메이터를 사용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액션의 개수가 59개일 때는 잘 컨버지를 했었는데, 이걸 150개로 늘려봤을 때 다이버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원래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수업에서 배웠듯이 그 폴리시 파이 자체를 베리어블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서 각각의 액션의 확률 분포 자체를 나타내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Q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한 스테이트의 취할 액션 자체를 이렇게 밸류 펑션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세타라는 베리어블로 각각을 스토캐스틱하게 확률 분포로 나타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 세타 자체를 폴리시 그레디언트, 저희가 아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업데이팅을 해가면서 스무스한 폴리시 임프로프트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때의 이 코스트를 어브젝티브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다음과 같이 수업 시간에 배운 폴리시 그레디언트 티어럼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장점에는 컨버지가 잘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 디멘셔널 혹은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로컬에 빠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하이 베리언스를 갖는다 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베이스 메소드에 이제 똑같이 폴리시를, 그러니까 그 아까 앞서 말한 그 베리어블 세타를 뉴럴넷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폴리시 기반의 딥어렐이 되는 것이고, 이 뉴럴넷을 통해서 이 폴리시 파일을 다이렉트하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아웃풋이 이제 각각의 액션에 대한 PDF가 되겠죠. 실제로 막판에 그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바꿔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폴리시넷의 세타를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팅 해주게 되는데, 그때 로스 펑션을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통은 밸류 펑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폴리시 기반의 RL과 밸류 베이스 디버렐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폴리시 베이스 디버렐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폴리시 네트워크의 아웃풋 밸류는 확률이 되겠고, 밸류 베이스드 어레는 밸류 펑션이니까 스칼라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팅 할 때 폴리시 NN이 상대적으로 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밸류 베이스드 어레를 쓰는 밸류 네트워크의 아웃풋 밸류들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학습의 안정성이 좀 더 불안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폴리시 베이스드 어렐에서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액터 크리틱 방법론이 되겠고요. 위쪽이 이제 액터 네트워크, 크리틱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크리틱 네트워크를 추가로 두겠다는 아이디어가 되겠고, 크리틱 네트워크에서 베이스라인을 가져와서 이 업데이트를 해줄 때 이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민 값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 과정 중에 보일 수 있는 이 베리언스를 낮추는 아이디어가 이 액터 크리틱 방법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소개 딥 RL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 테라랩에서 이 심층 강화학습 기반 SIPI 설계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수업을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 머신러닝을 SIPI 설계에 도입한 지는 한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한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제 교수님께서 All Design by AI라고 짓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드웨어 레이아웃, 그러니까 SIPI를 고려한 하드웨어 레이아웃 디자인을 이제 100% 머신러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겟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이제 이 HBM GPU 모듈에 타겟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시도들을 이제 머신러닝의 타입에 나눠서 보게 되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분야에서도 쓰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SIPI 퍼포먼스를 예측하는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서 나온 논문들은 이미 많이 세츄레이션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구실에서 뭐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요새는 넘어온 것이 바로 이 강학습이 되겠고요. 이 강학습은 옵티멀 액션 시퀀스, 그러니까 폴리시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저희 설계 과정 중에 디시전 메이킹을 학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분야로 따지면 SIPI 옵티멀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 SIPI 디자인을 아래로 도입한 것에 대한 인트로덕션인데요. 앞서 본 그 맨 첫 페이지의 그림과 유사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제 디자인 에이전트가 될 거고, environment 혹은 state는 뭐 PDN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에이전트가 옵티멀 액션, 즉 저희에서는 이제 옵티멀 레이아웃 디자인을 출력해내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디자인 에이전트에게 피드백으로 줄 리워드는 그 디자인 에이전트가 출력해낸 레이아웃 디자인에서의 SIPI 퍼포먼스를 저희가 이발리에이트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계속 돌리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고, 저희는 뭐 밸류 베이스드 어레이를 쓰냐, 뭐 폴리시 베이스드 어레이를 쓰냐는 다양하게 다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밸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폴리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뉴럴 폴리시 네트워크를 잘 학습시키는 게 결국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왜 저희가 옵티멀 SIPI 디자인에 강화학습을 도입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 페이지인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에 따른 성능 향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내고 그걸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레이아웃 패턴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SIPI 퍼포먼스가 데이터베이스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훈련시키는 폴리시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존의 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디자인에 그냥 똑같은 성능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폴리시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양의 질 좋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그 설계하는 능력이 점점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크레이트 디자인인데요. 이건 좀 모순적일 수도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학습시키는 폴리시넷은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트레인된 놀리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SIPI 엔지니어의 경험적 지식에 대한 강한 의존도 또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의 도메인 놀리지가 이 폴리시넷을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강한 의존도는 또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패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건 이제 강학습에 뭐 그들의 액션 셀렉션 스트레치가 있고, 그리고 모던 컴퓨팅 파워, GPU가 요새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멀티코어 CPU가 발전함에 따라서 방대한 양의 병렬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RL이나 ML 알고리즘들이 또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빠른 옵티마이제이션도 점점 가능해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또 강학습만의 장점인데요. 기존의 최적화 방공론과 다른 리유저블하고 스케일러블하고 플렉시블한 솔루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학습은 그라운드업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가 아닙니다. 특정한 디자인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최적 디자인을 출력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최적 디자인을 출력해낼 수 있는 그 모델 자체, 그러니까 툴 자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유저블하고 또 스케일러블하고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테라랩에서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 타겟 임피던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옵티멀한 디캡 디자인을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를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데는 리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타겟 임피던스를 만족시키게 디캡을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이 최적 채널 라우팅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설계하는 채널의 길이, 그리고 크로스톡, 그리고 비와 트랜지션의 개수를
리월드로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소스핀과 타겟핀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잘 라우팅할 수 있게 만든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리인펄스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아래쪽에 있는 결과가 이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은 옆에 있는 채널을 가는 스페이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크로스톡 측면에서 더 좁게 아웃풋을 냈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단층 한 층에서 라우팅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아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라우팅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또 진행한 세 번째 연구가 이 TSB 어레이 최적 설계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크로스톡을 미니마이즈하는 이 TSB 어레이 배치를 출력해내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파워핀, 그라운드핀, 시그널핀의 배치를 또 최적화하는 게 또 저희 분야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왼쪽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시그널 사이의 그라운드를 TSB를 적절히 배치해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아이 다이어그램이랑 크로스톡을 찍어봤을 때 잘 서프레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했던 거는 이제 밸류 네트워크로 멀티어레이 MLP를 썼고요. 그리고 그 밸류 네트워크 업데이트 하는 데는 딥러닝을 썼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담은 거는 세 가지 연구뿐인데요.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더 많은 양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의 채널 어레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LSTM이나 그런 걸 폴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PPO를 써서 업데이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HBM에서의 패시브 EQ와 액티브 EQ를 최적화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HBM의 BGA, 볼그레이드 어레이 최적화하는 것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PAM4를 사용하는 PCI 인터페이스에서 채널 컨피그레이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MCTS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디캠 연구도 또 추가적으로 어드밴스드한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어렐이 아니고 하이라키컬 어렐을 사용해서 또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DDR5 타겟으로도 해보고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무선 전력 전송,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 분야에서도 뭐 코일 설계를 하는 것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이 논문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올해나 내년쯤에 학회나 저널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으니까 꼭 눈여겨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